네, 저 오늘은 세조는 훌륭하다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우리는 드라마로 역사를 배운다고 하잖아요. 영화로 역사를 배운다고도 하죠. 그래서 왜곡된 역사 인식을 가진 경우가 많습니다. 누가 그 드라마를 만들고 누가 그 영화를 만드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들의 평가를 사실인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영화와 미디어를 통해서 대중을 세뇌시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진짜 존경해야 할 인물을 악마화시키고 있어요. 과연 누가 그렇게 만드는 걸까요?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저는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초등교사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사범대학교에서 역사 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역사에 관심이 많았어요. 오늘은 그 역사에 대해서 몇 개, 그 중에서 세조를 위한 변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조는 훌륭한 인물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조는 다시 봐야 할 인물이에요. 자, 가장 단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한글 창제라고 하면은 세종대왕이라고 하죠. 세종대왕은 한글을 반포한 건 맞습니다. 그리고 한글을 본인이 만들었다라고 했죠. 그렇지만 세종은 한글을 직접 만들지는 않았어요. 그럼 누가 한글을 만들었을까? 바로 여기 계신 정인지와 신숙주, 이 두 분이 중심이 되어서 한글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훈민정음, 해례본에 이 두 분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정인지가 1번, 신숙주가 2번으로 나오고요. 그 외에 다른 집현전 학자들이 몇 명 더 나열이 되는데 가장 중심 인물은 정인지였을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 인물은 신숙주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세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중용되죠. 중용되면서 세조와 함께 끝까지 나라의 기반을 잡는데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물론 신숙주는 배신자, 무슨 숙주나물, 뭐 빨리 변한다 이래가지고 숙주나물이라고 한다, 이런 그 나쁜 소문이 생겼죠 나중에. 그렇지만 그 소문은 과연 누가 냈을까? 그 소문을 과연 누가 냈을까? 조선은 소문으로 돌아갔죠. 돌아가는 시대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그래요. 현재 우리나라도 그 나쁜 왕이 있으면, 지금은 대통령이죠. 누군가 대통령을 바꾸고 싶어. 그러면 대통령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것도 미디어가 퍼뜨리죠. 예를 들어서 지금 탄핵된 대통령이 두 분 계시죠. 그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두 분 다 지금, 특히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소문, 나쁜 소문에 노출된 채 탄핵되고 마셨죠. 그 소문이 사실이었던가요? 대부분은 다 거짓이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신숙주에 대해서 누군가 나쁜 소문을 퍼뜨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이유로요? 지금 세조가 나쁜 왕으로 인식되게 하려는 그 사람들의 이유와 같은 이유겠죠. 나라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한글을 창제할 만큼 우리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주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이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자주성이죠. 그게 누군가의 미움을 샀던 거예요. 우리나라가 자주적인 걸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어디였을까요? 그 당시에. 네, 아시겠죠? 어디였을까요? 똑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미웠던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저는 범인이 같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나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세종은 한글을 자기 시대 때 만들었어요. 그게 정인지고 신숙주가 주도해서 만들었습니다만 이분들은 세종에 의해서 중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세조가 이분들을 중용했고요. 그 말은 바로 한글 창제는 세조가 하였습니다. 반포는 세종이 했죠. 그렇지만은 만든 사람은 세조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세종은 한글을 만들었지만 반포는 안 했어요. 한글 창제부터 시작해서 반포까지에는 3년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3년 뒤에 반포를 합니다. 그때 세조 나이 29세였어요.
그러니까 한글을 만들었을 때 세조의 나이가 26세였죠. 그러니까 한창 때 나이였습니다. 이분이 아마 주도해서 한글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세종은 한글을 만들었지만 한글을 쓰지 않았죠. 거의 쓰지 않았죠. 쓰긴 썼습니다만은 주로 유교 경전에 많이 썼습니다. 뭐 국민들을 통제하는 데 주로 사용했죠. 뭐 상강행실도 이러면서 유교를 안 들으면 너희들 벌 줄 거야. 이렇게 벌 줄 거야. 저렇게 벌 줄 거야. 이렇게 통제를 했습니다. 근데 세조는 한글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세조는 불교를 굉장히 숭상한 인물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세조는 마지막 고려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고려인, 마지막 고려의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조는 불교를 좋아했습니다. 그냥 대놓고 말했습니다. 유교보다 불교가 훨씬 위에 있는 학문이라고, 훨씬 더 차원이 높다라고 그냥 대놓고 말하고 다녔다고 하죠. 이분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백성들한테 불교 경전을 번역합니다. 한글로 번역해서 내요. 한글로 불교 경전을 냅니다.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조선의 백성들한테 불교 경전을 익히고 싶었던 거예요. 그건 유교로 백성을 통제하려고 했던 세종과는 다른 결이죠. 진심으로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한글을 굉장히 많이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백성들한테 한글을 통해 가지고 뭔가 해방감을 주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불교라는 게 현실의 고된 마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유교하고는 확실히 다르죠. 그걸 이제 한글을 간행해서 알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조는 법을 만드는 왕이었어요. 법을 사랑 왕이었습니다. 법치 제도 있죠. 근대에 가장 특별한 것이 바로 법치 아닙니까? 조선의 세조 이전에는 법이 제대로 없었어요. 거의 관습에 따랐고 명나라 대명률에 따랐죠. 근데 세조는 우리만의 법을 만들려고 노력했어요. 조선시대 때 법전이라고 하면 경국대전이죠. 경국대전을 가장 최초에 만든 사람이 바로 세조입니다. 세조는 여기는 정인지와 신숙주를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신숙주에 힘입어서 경국대전의 상당 부분을 완성하게 됩니다. 경국대전은 사람들에게 눈치가 아니고 법이라는 기준에 맞춰서 똑같이 적용하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니까 지위가 낮다고 해서 윗사람의 눈치만 보고, 그게 아니라 법에 따라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똑같은 법을 적용시키려고 노력을 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세조는 진정 국민을 사랑한 왕이었고 평등주의자였고 자주성을 가진 왕이었죠. 그런데 여러분은 왜 세조를 미워하십니까? 단지 단종 때문에요? 사육신, 생육신도 정사에는 없죠. 소문입니다. 특히 사육신에 대한 잔인함은 소문이죠. 여러분, 그 소문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건 야사에 있죠. 그 소문이란 뜻이죠. 누가 만들었을까요? 과연 누가 세조를 나쁜 왕으로 박제시키고 있을까요? 이상입니다.